안녕하세요. 작가 홍한성입니다. 책 35권 정도 썼습니다. 책이 뭐 일본에서 3권, 중국 5권, 대만 2권, 태국, 러시아 1권 해서 총 12권이 해외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35권 정도 나왔죠. 자, 오늘은 지난 2번에 걸쳐서 그 교토의 문화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교토의 기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토의 세계 1위의 강소기업은 교토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물론 뭐 도요타 자동차가 나고야에서 뭐 세계 1등을 하고 있지만 원래 그 도요타 자동차도 원래 나고야 출신이 아니고 그 교토 근처에 있는 그 오미 출신입니다. 오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토 출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 교토에는 32개의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세라 이나모리 가쪼 회장이 하는, 그다음에 뭐 닌텐도는 게임으로서는 뭐 세계 2등쯤 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호리바 제약소, 시마 제약소, 무라타 제약소, 뭐 니치콘, 코데사인 니치콘 같죠. 뭐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인데 그 교토대학의 그 경제학과에는 그 스에마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56년생이고 동경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미국 스탠포드에서 그 박사 따고 이제 교토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한 살 아래지만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저 한 뭐 3년 전에 조선일보 주최로 그 교토식 경영 갖고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 교토식 경영이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일본의 대기업들이 다 흔들흔들 했는데 교토에 있는 기업만 일제히 연 30% 약진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쓴 책이 이제 교토식 경영이죠. 스에마스 교수가 쓴 책이죠. 뭐 저도 읽어봤고 그 비결은 그 사람은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 애시당초부터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애시당초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출발했다라고 이제 그 첫 번째 핵심원을 짚었죠. 사실은 그게 맞죠. 모라타 제약소 같은 경우에는 뭐 1949년에 생겼지만 애시당초부터 여기는 뭐 국내 시장은 관심이 없고 출발부터 미국 시장을 그 계산해서 뭐 만든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내수 시장에서 먹는 게 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쉬울 텐데 애시당초부터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토의 기업들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틀리죠. 땅 짚고 헤엄치려는 걸 애시당초부터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출발 목표가 세계 1위를 해서 또 실제로 교토에서 일본에서 그 교토의 기업들이 32개가 1등 할 뿐만 아니라 뭐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맞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교토에 있는 32개의 세계 1위의 기업이 그냥 난데없이 탄생된 것이 아니고 뭐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 되게 역사 100년은 안 됩니다. 뭐 조금 오래된 게 시마제 약소인데 그 뭐 교세라도 뭐 1959년에 생긴 회사고 나머지 뭐 호리바제 약소나 뭐 무라타나 이런 거는 다 1940년대 이후에 생긴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교토에 있는 그 오래된 가게들 500년 1000년을 버텨온 가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응용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전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친구하고 대담을 했고 지금도 뭐 교토 가면 가끔 만납니다. 만나는데 똑똑하죠 사람. 자, 오늘은 그 다도 향도 뭐 꽃꽂이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을 하는 것은 오한마 들고 물건을 때려서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그 섬세한 정서, 향도를 맡고 향을 음미할 수 있는 그 정신의 마음, 그 다음에 다도가 갖고 있는 격식, 이 세 개가 응용된 것이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의 교토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우선 32개 강소기업 중에서 그 뭐 다 말씀드리려면 뭐 한 20장 걸릴 것 같고 일단 대표 선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세라, 교토 세라믹이죠. 교토 세라믹의 약자가 교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세라믹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세라믹은 도자기죠. 근데 도자기가 아니죠. 예. 그건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우리가 미국 실리콘밸리 그러잖아요. 그 실리콘이 뭡니까? 규소입니다. 규소. 규소. 규소가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일찌감치 그 반도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규소의 계곡이라는 걸 갖다 붙인 겁니다. 규소가 많이 나니까. 바로 교세라도 말이 세라믹이지 실질은 이 반도체 쪽에 지금 가 있습니다. 자,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은 지금 뭐 85세 됐고 가고시마 출신이죠. 가고시마 공대를 나왔습니다. 가고시마 공대 화학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양반이 1959년에 이제 교세라를 창업하는데 그 전에는 그 송풍공업이라는 그 중소기업에서 거기서 월급쟁이 했죠. 하다가 이제 59년에 송풍공업이 흔들리니까 그냥 29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차린 게 이제 교토 세라믹이죠. 자, 교토 세라믹이 지금 현재 1년 매출이 한 15조 원 정도 합니다. 15조 원.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15조 원 해가지고는 뭐 대기업 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매출 15조 원에 종업원이 한 5만 600명 정도 됩니다. 뭐 그거는 숫자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5만 명에서 전후 뭐 4만 9천 뭐 해서 뭐 이렇게 심할 때는 4만 8천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교세를 제가 뭐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한 50번 정도 간 것 같은데 뭐 기업인들 모시고 연수를 가서 교세라에 가서 이제 담당 부장한테 교세라의 기업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한 70분 정도. 그럼 이제 뭐 담당 부장들이 아주 뭐 진짜 자유죠. 교토에 있는 기업들이 좀 폐쇄적입니다. 이 연수를 잘 안 받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그 경영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 싫으니까. 근데 그 교세라 이나모리 가쪼 회장님은 그 한국 연수를 언제나 받아주는 게 그 부인이 그 제일동포 일본 여자잖아요. 예, 제일동포 출신이죠. 그 장인은 우장춘 박사죠. 뭐 다 아실 거예요. 시 없는 수박 만들어서 뭐 일본에서 만든 걸 갖고 들어온 거죠. 그 우장춘 박사가 이제 한국에 귀환해서 그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묘가 수원에 있는 서울 농대 그 뒷산에 붙여 있는데 그 우장춘 박사 셋째 딸 아사코가 교세라 이나모리 회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세라를 기업인들 모시고 한 2,000명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의 들어오면 핵심 뭐냐면 이제 아메바 경영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오늘 아메바 경영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메바 경영은 뭐 책 다 나왔고 뭐 기업 하시는 거 다 읽어봤고 그런데 진짜 배워야 될 걸 모르고 그냥 아메바 경영만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게 반쪽짜리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딴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오늘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메바 경영을 알려면 시간당 채산표를 알아야 되거든. 그게 핵심이거든. 아메바 경영이 성립이 되려면 시간당 채산표. 즉, 한 사람의 종업원이 한 시간에 이익을 얼마 내줘야 교세라는 회사가 종업원이 5만 600명인데 굴러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아메바 경영이라는 거는 5만 600명의 종업원을 3,000개의 아메바로 쪼개가지고 2명짜리 단위부터 3,000명짜리 단위까지 그 아메바 있잖아요. 이게 전부 독립 최산제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2명짜리 아메바한테 얘네들 내년에 뭐 해서 먹고 살래? 그러면 우리 소니 핸드폰에 들어가는 1g짜리 부품 한 200만 개 만들어가지고 납품해서 그걸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짜서 올려라. 그러면 뭐 3명 2명 인건비, 뭐 야간 작업비, 뭐 식대, 커피값,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 기계 구입비 이런 거 다 해서 홈페 올리잖아요.
그럼 또 3,000명짜리 아메바한테 얘네들 뭐해서 먹고 살래? 그럼 우리는 뭐 도요타 자동차에 있는 기아를 중에서 뭐 컬럼을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뭐 1년에 뭐 한 100만 개 넣어 가지고 플러스 또 덴소라는 중소기업이죠. 뭐 중소기업 아니 대기업이지 뭐. 도요타 자동차의 그 원래 협력사로 출발해서 했지만은 일본에서는 가장 큰 부품 회사죠. 그 덴소에 우리는 뭐 기아를 몇 개 납품해 갖고 못 사겠다. 그럼 거기서도 똑같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세, 수도세, 재래비, 뭐 인건비 다 합쳐가지고 보너스, 뭐 야근비, 뭐 밥값, 뭐 커피값 다 합쳐서 올리면 본부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제 승인을 하죠. 그 자금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2명짜리 아메바가 S5의 1g짜리 나사를 납품을 해가지고 1년 장사를 했고 저쪽은 뭐 도요다하고 덴소에 납품해서 장사를 했는데 1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2명짜리 아메바는 돈을 왕창 남겨버렸고 이 3,000명짜리 아메바는 돈을 남기기는커녕 적자를 왕창 봐버린 거예요. 3천원 내려보냈는데 1,000원 까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위에서 2명짜리 아메바한테는 너네들은 장사를 오래 잘했는데 내년에 어떡할 거냐 그러면 우리 2명 갖고 부족하니까 8명을 더 보충해서 10명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엔 더 장사를 잘 자신 있다. 그럼 너네가 원하는 거를 다시 그 뭐 재료도 더 늘어나야 되고 기계도 더 늘어야 되니까 예산을 해서 짜갖고 내려보내고 3,000명짜리 아메바한테는 우리는 적자를 왕창 봤는데 어떡할까 했더니 우리 3,000명 중에서 1,000명은 딴 데로 보낸다. 다른 부서로. 그럼 장사가 잘 되는 부서로 보낸다. 우리는 2,000명 갖고 장사해서 내년에 반드시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0명의 아메바가 있는데 이 아메바 중에서 돈을 버는 아메바와 못 버는 아메바가 있잖아요. 돈을 못 버는 아메바는 도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바라는 거는 주변의 환경이 좋으면 스스로 증식을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메바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부서 쪽으로 그 못 버는 부서의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3,000개의 아메바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이거를 그 구성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 아메바 중에서는 돈을 못 버는 아메바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 홍보 부서. 여기는 돈을 벌기는커녕 왕창 돈을 갖다 씁니다. 광고비 해야 되지, 홍보해야 되지, 돈을 모으면 몇십 조씩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총무부서. 여기도 돈을 버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이 총무,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경비원이라든지 뭐 기타 잡급직의 뭐 식당이라든지 구내식당 이 뭐 다 그런 돈을 못 버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버는 부서의 사람들까지도 돈을 버는 아메바가 다 매겨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부서가 자 종업원이 5만 600명이 있는데 돈을 못 버는 데가 한 10,000명은 될 겁니다. 7, 8천 명 되겠죠. 그러면 얘들한테까지 먹여 살리려면 돈을 버는 아메바에서 1인당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내줘야 돈을 왕창 쓰는 광고부서, 홍보부서, 총무부서 뭐 이런 데를 다 매겨 살릴 수 있느냐. 에? 뭐 기업인 연수하는 부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데 교세라가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 계산 데이터를 내는데. 문제는 교세라에 가서 기업연수를 제가 12년을 뭐 12년을 갔다 뭐 50번 이상 그 강의를 들으면서 꼭 그 얘기는 안 해요. 한 시간에 도대체 그 기준이 얼마냐 말이야. 1인당 돈을 이걸 얼마 남겨줘야 이 전체가 부서가 다 먹고 살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 데드라인 선이 어디냐라는 거를 일단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근데 저는 그걸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걸 느껴서 그걸 꼭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가면 가르쳐더라고. 근데 그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고. 한 시간에 얼마를 그 벌어야 되는지, 예? 돈 벌어나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도 안 가르쳐주고, 두 번째 가도 안 가르쳐주고, 뭐 첫 번째는 잘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지식이 좀 쌓여야 물어보는 거지. 그게 한 20번 정도 가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핵심이 저 쪼개고 뭐 도태시키고 뭐 증식시킬 때 아메바를 그 핵심은 보니까 이게 시간당 채산표라는 건데 뭐 교세라의 회계학 수첩도 아니고 교세라의 필로소피 수첩도 아니고 그 교세라 직원들은 회계학 수첩이라는 거고 필로소피 수첩이라는 거 철학 수첩 두 개를 갖고 다녀요 항상. 그래서 그 회계학 수첩 보면은 자기 부서에서 올해 목표치부터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한 그 디테일한 요소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 수첩은 교세라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철학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남벌이 가치적 회장이 다 맺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되냐? 안 가르쳐. 그래서 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국은 한 7, 8년쯤 세월이 흘렀을 때 뭐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했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힌트를 들었어요. 해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또 종업원의 숫자도 5만 명 전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또 실제로 도태되는 아메바도 있고 도태되는 해외 사업장도 있고 지금 요새 같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그러면 이 중국하고 교수라도 중국에 지금 법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뭐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런 거는. 그렇지만 얼마냐 말이야. 1인당 얼마를 벌어 이익을 남겨줘야 쉽게 얘기하면 얼마를 이익을 시간당 이익을 한 사람의 종업원이 그 부서 한 사람이 얼마의 이익을 남겨줘야 광고, 홍보, 총무, 격리, 뭐 비서실, 뭐 식당, 뭐 경비, 종업원, 뭐 운전수, 뭐 이거 다 매겨 살리냐 이거예요. 자, 해마다 다르답니다. 그게. 근데 안 가르쳐줬어요. 이거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물어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만 그때 한번 딱 둘이 서 있을 때나 솔직히 한 번 좀 얘기해 달라고. 내가 여기 벌써 몇 번 왔냐고. 하도 댕기니까 이제 거기 담당 부서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아이고 또 오셨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일주일에 2번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안 들어가자고 나한테 그래. 아니 호텔에 기다리고 있다고 다음 연수팀 올 때까지. 그래서 그녀가 친해졌는데 그 친구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980엔에서 한 5,980엔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1인당 한 사람의 종업원이 한 시간에 벌어야 되는 이익의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아메바경의 핵심이라. 근데 이 5만 명의 종업원을 놓고 돈 버는 부서와 돈을 벌지 못하는 부서의 이 이익을 어느 정도 발생시켜야 하는 이 방정식을 찾아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난 우리나라의 기업을 지금 하는데 그 시간당 채산표에 이익을 내는 방정식을 갖고 있다는 내가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나보리 가스 회장이 천재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공대 출신인데 본인이 그 때문에 고민을 오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나모리 회장이 비록 고가대학 출신이지만은 이 경영 마인드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대목을 보면 그 이나모리 가치 회장이 짤이 망해가지고 짤의 구원투수로 돌아가서 그 짤이 망했을 때 보면 짤의 주식 가격이 한 주당 1엔이었거든 1엔. 그때 내가 그때 그 1엔짜리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 못 산 걸 지금도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짤은 일본의 얼굴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니까 그 구원투수를 경영의 신인 이나보리 가초 이 경영의 신이 일본에 세 사람 있었죠. 마스히토 고노스케 파나소닉을 만든 그다음 혼다 자동차를 만든 혼다 소이치로 그다음에 소니 그룹을 만든 이부카 마사루 이 세 사람이 이제 경영의 신이었는데 이 사람 다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있는 경영의 신은 교세라의 이나보리 가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장성 장관이 들어가도 안 되고 기업 경영을 해본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초를 투입한 거죠. 그 정도로 이나모리 가초 회장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죠 현재는. 이건 뭐 저도 이나모리 회장을 하고 뵈긴 했는데 뭐 보통 사람은 아니죠. 사람 참 온화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 방청 주식을 찾아서 지금 교세라가 잘 나가고 있고
결국은 자알이라는 그 거대 조직도 그 결국은 살렸죠. 그때 그 자를 살린 방식은 사실은 좀 가혹하죠. 첫째, 일본말로 리스트라.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한 거죠. 15,000명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두 번째, 지방에 있는 공항 중에 54개 폐쇄시켜 버렸어요. 지방에서 그 나가 있는 종업원이 3명인데 하루에 승객은 10명도 못하는 그런 공항이 쎄고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적자죠. 이게 사실은 자알은 어떤 면에서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항이 그 있으면 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 편리하니까 뭐 동경 갈 때 신칸센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버티게 했는데 쉬운 4개를 폐쇄시켜 버렸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잘 모르는 건데 자아를 응원하는 모임이라는 명함만 한 게 이걸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앞으로 잘만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 쓰고 그 사인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몇 천만 장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천만 장을 돌렸으며 그걸 사인한 사람이 몇 명이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 그앱이 그런 건 폐쇄적이죠. 일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자아를 응원하는 모임이니까 그 앞으로 자아를 타고 다니겠습니다. 일단 사인하고 핸드폰 번호 적으면 실컷 실천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 뭐 적어놓고 그거 안 하고 그러진 않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자활의 종업원들한테 그 명함을 뭐 수십 장씩 갖고 다니게 하면서 자기 친구라든지 거래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외국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타지 않고 자기들 좀 도와달라 하는 차원에서 그 명함을 뭐 수천만 장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에 좀 힘을 입어가지고 이게 짤이 다시 이제 회생을 했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했죠. 이런 아이디어를 교세라 이나모리 회장이 사실은 낸 겁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면 그 회식을 하잖아요. 이 회장과의 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식을 식당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종업 숫자도 많으니까 그 교세라의 그 옥상 강당에서 합니다. 강당에서 하는데 보통 회장이 주최하는 회식이면 공짜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1인당 회식 참가비 3,000엔 받았습니다. 3,000엔. 회장이 주최하는 회식인데 3,000엔 받아서 3,000엔. 나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적이에요. 그래야 참가하는 사람도 자기 돈이 3만 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자기도 좀 본전 생각도 나고 하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할 것이고 공짜로 가면 그냥 술이나 왕창 먹고 나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드물지만은 어쨌든 공짜보다는 돈 내고 참가하라 이렇게 해갖고 3천원 받았죠. 자 이제 이나버리 회장은 이제 곧 거의 사실 은퇴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는 이나모리 회장의 가족들, 자식들은 그 회사에 한 사람도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우리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자식들은 전부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서 그 회사는 결국은 대주주에 의해서 이나모리 회장이 돌아가시면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일본도 그 제2세, 3세, 4세까지 지금 우리나라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기업 대표적인 게 도요다죠. 도요다에 지금 5대 도요다 아키오가 지금 회장하고 있잖아요. 도요다 아키오가 뭐 57년생이죠. 도요다 아키오는 그 나중에 도요다 문제를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대학원까지 나오고 미국의 그 컨설팅에서 세계적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다가 5년 근무하다 일본에 들어왔는데 그 경력을 인정해가지고 개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도요다 아키오를 개장을 시켰는데 딱 1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강등당했어요. 평사원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한 5년 근무했으면 우리 같으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부장입니다. 그건.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좋아져가지고 뭐 과장 100개 안 주겠지만 이건 그 정도 되면 당연히 과장 정도 줘야 되는데 일단 개장시켰고 그나마 1년 근무했는데 도요다 내부의 사정은 넌 모른다. 네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도요다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모르니까 도요다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라. 그래서 계급장, 계장이라는 그 알량한 계급장도 띄워버리고 평사원으로 보내갖고 평사원부터 그 부장까지는 그냥 나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5세 손인데, 그 집에 장손인데. 그게 이제 아무리 그 직계 자손을 공부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뭐 그냥 미국에서 공부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뭐 상무 이런 게 아니죠. 평상부터 출발했으니까요. 예, 반면에 그 혼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잖아요. 뭐 자식들 다 떠나버렸죠. 뭐 그건 이유가 복잡한데 그 나중에 기업 승계의 2세, 3세, 4세의 문제는 나중에 일본 쪽 걸 한번 쭉 끌어 모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토의 강소기업이 32개가 탄생한 것은 애시당초부터 세계 1위의 목표를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교토의 강소기업들이 강소 가게들이 무려 200년 이상 된 가게가 공식 통계로 1,500개, 비공식 통계로 한 3,000개 되는데 이 가게들이 400년, 500년, 1000년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쌓아온 노하우의 총합이 교토의 강소기업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서 교토의 3대 문화인 꽃꽂이가 갖고 있는 섬세한 아름다움. 그 제품도 섬세하잖아요. 그 제품 만든 거 들여다보면 교사에 가서 그 칩 같은 거 뭐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 다음에 향도 갖고 있는 그 정의란 정신세계.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도가 갖고 있는 격식. 제품만 돼도 격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도가 있어야 돼요. 제품에 그 절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합쳐서 저는 교토의 기업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동경 문화가 있냐? 동경 문화 없죠. 제가 볼 때는. 동경 그냥 산지사방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만든 거고 기업의 문화만 따로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동경 자체는 문화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또 큰 도시가 오사카인데 오사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서미의 문화예요. 오사카는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토는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일본에서 제일 부자 도시는 고베하고 교토에 다 있습니다. 제일 부자들은 거기 다 모였어요. 대부분 기업이 많아요. 고베는 좀 틀려요.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일본 최대 수출 항구이니까 좀 그 입장이 틀리는데 교토 같은 경우는 순전히 기업과 가게를 해서 먹고 사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틀리다고. 그다음에 나고야는 문화가 있긴 있는데 나고야 문화는 기업적인 문화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요소가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일본의 그 5대 기업의 5대 클러스터의 특징, 즉 동경과 가사키, 그다음에 나고야, 그다음 아이치현, 그다음에 오사카와 뭐 오사카, 그다음 교토, 그다음에 뭐 오미 상인이라고 있습니다. 오미 상인이 사실은 도요타 자동차부터 일본의 대기업들이 오미 상인 출신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일본의 5대 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